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6월 9일 장 마감 이후인데요.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한번 크게 한번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별로 그다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오늘까지는 오전 흐름처럼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의 흐름처럼 이렇게 좀 재미는 없지만 횡보하는 흐름, 변동성을 좀 줄이는 흐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뭐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오후장 들어와서, 뭐 아시아 시장도 그랬고, 그 다음에 미선물도 그렇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데, 우리 시장만 조금 이렇게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만기일, 이게 선물 옵션 만기일에 따른 어떤 모습을 조금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외국인들 오늘 이 하락을 시켰던 주범은 오후장 들어서 하락을 시켰던 주범은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었는데 선물 매도가 오후장, 그러니까 오전장 후반부, 오후장 초반부까지만 해도 선물 매수세가 한 2천억 정도까지 매수가 있었잖아요. 이때 1,000억대군요. 1,000억대까지 이 점심시간까지 2천억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매수세가 좀 있었는데 오후장 2시 넘어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매도 폭이 강화되면서 이러면서 시장의 눌림을 크게 유도를 했고요. 그 유도했던 부분이 3시 20분 동시효과 들어갈 때 2,350억이었거든요. 매도가. 그랬는데 동시효과가 끝날 무렵의 상황이 1,050억. 그러니까 동시효과 10분 동안 선물 같은 경우는 한 1,300억 정도 다시 사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조금씩 매도폭을 줄여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뭐 조금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만 내일 이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의 변동성이 조금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제가 무방에서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번 선물 옵션 만기일 때는 변동성이 조금은 있을 걸로 보여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포지션의 변화도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포지션 변화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내일 나오게 될 변동성이 어떤 시장의 추세적인 하락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오거나 그런 식의 개념으로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아닐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하루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좀 피곤하죠. 피곤한 상황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내일 뭐 금투 쪽에서도 조금 아마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조금 이제 큰 수급 주체로 보면 뭐니 해도 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일단 조금 중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음, 오늘 지수 오후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은 오늘 그냥 이런 식으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내일 요 정도까지 놓고 변동성을 좀 위아래로 주면서 이 흔드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 하단이 한 3,220 정도 이렇게 봤던 부분인데 오늘 일단 3,220까지 지금 뭐 이 끄집어 내린 상태잖아요. 이렇게 내리고 마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내일 또 장난질을 좀 친다면 3,200까지 또 한번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겠죠. 그 이상 내려올 수도 있고 장중에 3,200이 한번 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장난을 쳤다가 나중에 다시 또 위로 올리는 롤러코스터 나올 가능성 내일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일 밤에 미국 쪽에서 이제 나오게 될 CPI잖아요. 그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시장의 이 흐름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그 흐름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먼저 선물 옵션 만기를 먼저 지금 그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선물 옵션 만기일에도 큰 변화 없이 움직이다가 장 막판에만 기존에 했듯이 장 막판에만 이렇게 싹 움직일 변동성을 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이 포지션을 다시 조금씩 구축하려고 하는 기존의 이
구축해놨던 포지션을 지금 많이 뺐기 때문에 포지션 구축을 다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게 기본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일단 CPI다. 내일 저녁에 나오게 될 CPI다.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어떻게 지나가든 지나가고 나서 CPI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리는 그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에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서 봐야 될 거라고 본다라는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내일 요 정도까지 3,200포인트 정도까지 한번 장중에 흔드는 움직임 나올 수 있고 위로 올렸다가 만약에 장 초반에 위로 조금 올렸다가 3,200까지 한번 내리고 그리고 다시 또 약간 반등을 주고 이러면 어지러울 거예요 아마 내일. 이제 그런 상황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예상이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메인은 일단 그래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게 되는지 조금 변화를 주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요번 6월에 이 테이퍼링 관련된 논의를 하든 8월이나 9월에 하든 어차피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 단계는 밟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이제 시점상의 문제지. 그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이나 이 수급 주체들이 그 틀을 가지고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는 포지션을 만들어 갈지 아니면 아직은 조금 남았을 수 있으니까 그 흐름을 조금 더 만들어내고 이제 포트 변경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직접 상황을 봐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장에 이렇게 내린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아쉽고 조금 의외적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또 다른 악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악재가 따로 특별하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뭐 그 부분 내일 일단 지켜보면 알겠죠. 일단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HLB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오늘 좀 되게 많이 아쉽죠. 뭐 요즘 안 아쉬운 이 시기가 없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 엘파 메가 과 관련해 가지고 HLB에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은 단기적으로라도 반영을 해주고 뭐 당장 지금 뭐 뭔가가 막 이렇게 이 변화가 생기는 상황은 아니니까 약간 반영을 해주고 뭐 조정을 좀 주는 이런 상황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이 34,500원 위에서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한 단계 올려주는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를 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오늘 뭐 그런 모습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아침에 들어왔던 수급들은 나쁘지 않은 수급들, 괜찮은 수급들이었다라는 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들어왔던 수급들이 조금 그 이전과 조금은 다른 모습들의 수급들은 조금씩 잡히는 부분들은 있어요. 대신 거래량이 원체 적잖아요, 요즘에. 오늘 그나마 뭐 100만 주 지금 정도 나왔는데 이거 100만 주라고 해도 과거 같으면 50만 주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표가 안 나는 것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라는 그거가 있다라는 것 뿐이고요. 그거 아니고는 뭐 그런 대로 지금 축적은 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다만 하루하루로 보면 뭐 짜증스럽고 이 시애틀에서 신발끈을 묶을 정도의 상황들로 계속 지금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아까 질문을 주셨던 분이 계셔서 답변을 조금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과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아까 여기 어디 있었죠? 이게 왜 안 나오나요? 잠시만요. 왜 이게 컴퓨터에는 안 나올까요? 아,
지금 그 LB의 지금 상황이 늦어지는 이유가 중국 발표의 오류 또는 어, 이제 중국 약이다라는 그 측면이 중국 견제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가 일단 보고 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국명으로 아파트닙이잖아요. 이게 뭐 2013년, 12년 제가 그 당시에 매매할 무렵에 이제 막 그런 얘기들 처음에 나오면서 막 엄청난 약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최근의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부터도 우리가 FDA에서 인정하는 거 아니면 그나마 유럽의 그 식약처도 그나마 조금 낫긴 한데 FDA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FDA가 아니면 어디 것도 인정을 잘 안 하죠. 전 세계적으로. 더군다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직까지 어떤 의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그 더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좀 이렇게 소비자들을 속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뭐 이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의식 수준이 조금씩 더 높아지면서 이 기준치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중국은 아직까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더 올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있고 하나는 두 번째는 FDA가 아니면 크게 이 인정을 못 받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삼상 이후에 지금 시판이 되고 뭐 한 해에 몇천억씩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고 실제 사용하고 있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미국 FDA 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로 다시 조정을 해서 갖고 와 이런 식인 거잖아요. 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중국 백신 같은 경우도 두 종류가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막 그 중국에서는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아시아의 일부,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중국 백신을 맞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대부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 백신 안 쓰잖아요. 우리가 러시아도 지금 좀 그렇지만 중국 백신 안 쓰잖아요. 이제 그런 쪽, 뭐 러시아 백신은 지금 또 얘기가 또 조금 달라지는 흐름도 있습니다만 그런 흐름과 궤를 좀 같이 하는 그 모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 쪽에서도 중국 자료 있었던 거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이 미국에다가 한번 들이댔다가 안 됐던 거고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일단 딜레이가 된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FDA 쪽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요구치를 충족을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요구치를 충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의 부분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이 FDA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중국 측 자료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 이제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게 미중 갈등도 한 역할을 했겠죠. 하고 있겠죠. 물론 그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건 제 사견입니다. 사견인데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미중 갈등이 기존에 있는 거에 조금 더 영향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수는 있으되 일단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그 전부터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기 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기 그 전부터도 일단 이 의약품 쪽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차원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한번 그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한번 연결을 시켜 보시면 계속 매일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뭔가 또 하나의 방향 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잘못하게 되면 이게 뭔가 제 생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확인된 건 부분은 아닙니다. 확인된 부분은 아니고 제 경험상, 지금까지의 경험상 놓고 봤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추측하고 있고 추정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강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하시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오늘 캔들 요것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알파 매각 자금 관련한 부분을 오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 부분들 감안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사실은 오늘 이후에 요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일단 놀다가 그 다음 움직임을 만드는 게 훨씬 좋았는데 오늘 일단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올려야 될 양이 또 더 이 부담이 좀 커지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선 조금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일 수는 있는데, 내일 일단 오늘 이 수급으로 봤었을 때 내일 이 오늘의 윗꼬리 요 정도는 조금 잡아먹는 흐름이 좀 나와주기를,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좀 잡아먹는 흐름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 올려줄 수 있는 이 목표치를 조금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기를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게 여기를 올라간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 몇 차례 드렸습니다. 몇 차례 드렸고, 단지 좀 불안감을 좀 덜 느낄 수 있는 자리까지만이라도 좀 올려놓고 그리고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여차하면 이거 한번 더 깰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기분 나쁜 그 측면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